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 배러 전문가 신현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뉴스 보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블라인드 채용 시행 반년됐지만 취준생 여전히 혼란, 이런 부분 기사가 좀 있는데요. 이 최근 블라인드 채용 관련된 기사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칫 보면은 요즘 나오는 채용 비리하고 좀 연계된 기사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닙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는 채용 비리 기사는요,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 면접이나 뭐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최종 점수라던가 가중치 같은 거를 조작을 해서 떨어질 사람을 붙인다거나 붙을 사람을 떨어뜨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요즘 최근에 채용 비리 문제고요. 이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도 이 공기업의 외부 면접관으로 가는데, 정말 가면은 지원자들이 들어오면은 얼굴을 다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을 하고 면접을 해야 될 만큼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지원자들한테 물어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꼼수를 좀 설명을 해요. 뭐 학교 이메일을 적는다. 뭐 실제로 학교 대학명을 썼는데 나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저도 면접을 보면서 자소서를 읽을 때 학교 이름을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일일이 걸러내 갖고 떨어뜨리거나 이렇게까지는 아직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란 거는 면접관한테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그리고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못 갖게 한 상태에서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이 가진 역량을 평가를 해서 사람을 뽑아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씩 더 좀 더 정밀하게 바뀌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기사는요, 한국경제에서 토익 성적 발표 앞당기고 정기시험 접수 기간도 연장하겠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토익 뭐 갑질이다 하면서 나온 기사를 한번 같이 다뤘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좀, 이런 시정은요 환영할 만해요. 그런데 좀 이런 시정 당연히 먼저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제서야 시작되는 게 조금은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이 토익 시험이 계속 존치가 돼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에요. 이 과거처럼, 이 과거에 토익 시험을 봤던 이유가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글로벌 사업을 담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영어를 잘하고 글로벌 쪽에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뭐 아니면 기준으로서 토익을 사용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뭐 글로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외국에 대한 소식 같은 걸 접하는 게 상당히 쉬워졌고요. 최근에 외국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알아서 영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직무나 영어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직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최근에 또 과거보다 오히려 이 점수가 낮아지면서 토익이 문턱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그냥 기준 정도만 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계속해서 기업들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기사는요, 정책 브리핑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사이트에 올린 건데, 2018년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뭐 우리가 크게 와닿는 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뭐 관심이 크게 적은 내용인데, 여기 1번에 보시면요, 채용 일정은 잡알리오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라, 공공일자리 늘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발리오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아셔야 돼요. 특히 공기업에 취업하실 분들은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 에서 만든 기업, 그리고 지자체 공기업, 그리고 정부 산하 기관, 이런 데서 나오는 정말 뭐 경비 아저씨부터 대졸 수준 인턴 채용까지 여기 진짜 정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업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해야 되는 사이트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 연차휴가 확대한다. 이거 좋죠. 아주 환영하죠. 저도 옛날에 신입사원 때, 제가 입사했을 때 8월에 여름 정기 휴가를 가는데 저는 연차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2박 3일 휴가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이제 확대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요,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요, 휴가를 써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쓸 연차를 땡겨 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급할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자격증 좀 늘어났다,
뭐 자격증이 근데 최근에는 그렇잖아요. 이 자격증 있다고 반드시 취업되는 건 아닌데, 예, 이런 게 좀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최대한 뭐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 이런 건 좀 더 늘려줘야죠. 예, 이런 부분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뉴스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LH 등 12개 블라인드 채용 우수 사례와 취준생의 배울 점 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뭐 다른 내용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여러분들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 성과로 신입사원 교육기간 감소, 신입사원 직무수행 만족도 향상, 그리고 신입사원 이직률 감소.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신입사원을 뽑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그 평가 기준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아주 잘 썼더라고요. 일단 신입사원 이직률 감소, 조기 퇴사, 리텐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신입사원들 뽑았는데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인사팀 담당자들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뽑아도 빨리 안 그만둘 사람이 그래서 1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겠어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나는 이쪽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고 뽑아주면은 난 안 그만두고 열심히 오랫동안 일할 내 인생의 어떤 계획도 있고 플랜도 있고 동기부여도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신입사원 직무수행 만족도 향상.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뭐 큰 기업, 나는 어디든 뭐 회사만 좋으면 안정적이면 어떠한 일을 시켜줘도 난 잘할 수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무리 내가 그래도요, 만족하거나 뭔가 개발되거나 이렇게 향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면접을 해보면 실제로 해당 직무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부터 쭉 준비해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실제로 그 직무에 배치해두면요, 뭐 일 안 시켜도 본인이 알아서 하고요. 이 몰입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만족도를 올리는 거는 뭐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진짜 잘하고 좋아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 교육기간 감소. 신입사원 교육 바로 돈이에요. 다 비용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기관에 비해서 성과가 좋고 교육기간도 감소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이득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실제로는 뭐 여기 블라인드 채용이 성과라고 얘기했지만 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기사에 좀 묻힐 것 같아갖고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네, 다음 기사는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인성검사 꼭 필요한가? 저도 여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요. 인성검사예요. 수능처럼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근데 인성 적성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취업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이거 상당히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막 후기도 있고 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취업 카페들이요. 과거에는 순수한 이런 커뮤니티였지만 지금은 어떤 취업 학원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다 사가지고 운영하는 이게 보이지 않게 운영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데가 인적성 시험 보는 쪽이에요. 뭐 프리패스하는 그런 인강 과정이나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업의 인성 검사, 인적성 시험을 매우 잘 봐야지 취업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포장돼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꼭 인강을 듣거나 학원을 다녀야지만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성 검사 인적성 검사는요, 과거에 과학적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80년대에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대기업에 입사할 때요, 이 필기 시험 봤어요. 국어 막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필기 시험을 봤어요. 무슨 대학처럼. 그러다가 그 필기 시험을 없애면서 들어온 게 인적성 검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채용을 하는데 과거에 그런 정말 지적 능력 위주로 뽑았다면 지금은 기업의 어떤 이 경쟁 환경도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또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채용에 있어서 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 나오면서 바른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 댐댐이를 언급하면서 이제 대물렌즈 사건을 앞에다가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 뉴스에는 사진이 없어서 제가 그 사진을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 얼굴이랑 해당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 이런 인성 검사 저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동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금강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변화하는 구직 트렌드 그리고 뜨는 스펙 1위 직무 자격증, 지는 스펙 1위 학점 관리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뜨는 스펙 자격증, 토익, 채용형 인턴십, 토스 오픽, 이 스피킹 시험이죠. 그리고 체험형 인턴십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는 스펙으로 학점 관리, 봉사활동, 그리고
부전공, 복수전공, 이색 자격증, SNS.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펙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하나씩 있던 것들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유행이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이가 어릴수록 취업을 늦게 할수록 점점 불리해지는 이유거든요. 준비할 것도 많아지고. 제가 조금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IMF 때 기업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수 안 된다.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된다. 지금 달러가 아주 좋으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이 반값 됐잖아요. 수출이 잘 돼요.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뽑아야 될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지금 IMF 위기를 겪고 나니까 신입사원도 교육시키고 이럴 때 투자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학생들 보니까 어학연수란 걸 갔다 왔대요. 자기 돈으로, 회사 돈도 아니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돈으로 가서 영어를 배워왔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IMF 이후에 어학연수라는 그 스펙이 엄청나게 떴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학연수 같은 거 알아볼 때 지금 그 인터넷 기반의 그 유학 관련 카페라던가 이런 유학원들 있죠. 이 카페를 기반으로 한 유학원들. 이 유학원들이 다 그 2000년대 초반에 다 생긴 거거든요. 그때 한참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학연수 많이 갔던 게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도 어학연수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어학연수는 자기 돈 갖다 쓰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저는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워킹홀리데이죠. 그래서 어학연수가 지면서 워킹홀리데이가 확 떴어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갔다 온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가서 영어도 공부하고 일도 하면서 돈도 벌었지만 저는 어학 성적도 좋아요. 네, 이러면서 스피킹 시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모전이 떴어요. 그 뒤에.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2000년대 중반에서 한 2007년, 8년까지 공모전에 그냥 1년 내내 공모전만 할 정도로 공모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났었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유행한 게 이색 자격증이에요. 2010년 넘어가면서 갑자기 대학들이 무슨 민간 자격증 같은 거 뭐 하루 이틀 하고 딸 수 있는 자격 과정 이런 거 많이 개설했고 지금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턴, 예, 채용 후, 그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이런 채용을 기반으로 이 전제로 하는 인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구직 트렌드, 그러니까 어떤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쌓여온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 누가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는 건 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디지털 데일리에서 디디 탐방이라는 그 관련 기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메프가 신입 MD 50명을 뽑은 이유, 그래서 잘 키울 자신 있으니까 아주 자신감 넘치죠. 근데 여기 기사 보면요, 실제로 가서 다 가서 보고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보통 요즘 이런 기사 잘 없고 그냥 글만 쓰거든요. 어떤 추정에 의해서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탐방해 갖고 관련 기사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림푸스 그리고 뭐 쿠팡, 오드엠 뭐 여러 회사들 팀원 계속 탐방을 실제로 해서 이 기사 제가 여기 오른쪽에 조금 갖고 왔는데 되게 길어요. 그런 기사가. 그래서 제가 이 신문 비평 기사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단에 조그맣게 항상 해놓는데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좀 크게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여기 링크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실제로 이쪽 회사들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봐라.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마지막 기사로 갖고 온 건데요. 한국대학신문에서 일자리 정책 꽁꽁, 그래서 대학들 현장 목소리 들어야 하면서 기사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만족도 높지만 해외 취업 사업은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외 취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이게 엮여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실제로 학생들 정말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는 사실 만족도 높아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또 선생님들이 많이 챙겨주고 프로그램도 괜찮은 거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되게 좋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사업에서 여기 기사에 안 다뤄진 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상담하시는 코치 선생님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 그리고 급여 이런 부분이에요. 진짜 뭐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 친구가 뭐 상당히 급여를 많이 주는 뭐 대기업에 붙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정규직에 자기를 취업을 도와줬던 선생님보다 훨씬 돈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거 지도해주는 사람이 계속 지도를 하다가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실제로 프로그램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게 저는 1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아까도 앞에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일자리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이 접근하는 방식은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하드웨어 중심으로 접근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그런 프로그램을 짜던 분들, 접근하던 분들, 거기에 빨대 꼽고 계속 사업 따던 업체들 계속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인적 자원이라던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밑에 보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 교육 강화돼야 된다.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보통 고등학생 때까지 진로 그러면요 진학이에요. 진로가 아니고 어느 대학 가느냐 이거고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진로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때 돼서야 취업을 하는데 이미 학교랑 전공이 정해졌거든요. 늦죠. 그리고 그냥 일단은 3학년 4학년 돼요. 취업 준비를 해요. 이 친구들한테 아직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한테 갑자기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스킬 교육 들어가요. 안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진로 교육이요 매우 강화가 돼야 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진로가 아주 한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쭉 이어지게 사실 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진로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취업보다 먼저인 게 진로예요. 그래서 사실 교과목도 취업과 진로가 아니고 진로와 취업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여기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걸 제가 좀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주 2번씩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뭐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